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더치페이 열풍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카드 하나로 더치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대표자 한 명이 결제한 다음에 이제 개별로 결제를 요청해서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네. 이제 간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간편해진 거 맞나요? 제가 관악에 살면서 한 번은 이렇게 치킨집에 들어갔더니 서울대 학생들 한 20명이 회식을 하더라고요. 끝날 때 돼서 제가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을 받지 못하고 20명의 학생이 전부 더치페이를 하니까 20명의 학생의 신용카드를 다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학생들이 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건 문제 되겠는데 여기 일 제대로 못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이 대신해서 끊고 나머지 19명의 학생이 그 학생 한 명이 끈 신용카드에 각각 더치페이로 뒤에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간편해진 게 맞겠죠. 이런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더치페이에서 더치라는 말은 네덜란드잖아요. 제가 이 어원을 조금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내려보는 말이잖아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깔보는 이야기 앞에는 더치자를 붙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국 사람들이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하다 보니까 별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는 사람, 자기 것만 딱 지불하고 나가는 사람을 보고 더치페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더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한 명이 결제한 다음에 개별로 결제를 요청해서 이렇게 분담하는 방식, n분의 1 하는 방식이 나왔다면 상당히 이 자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왜 우셨습니까, 노동일 교수님? 이 로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안 들어서. 왜요? 마초맨인데. 다시 한번 녹음할까요? 좀 더 마초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마초스럽게? 너무 가볍게 한 것 같아서. 충분히 마초스럽습니다. 다음에 녹음하면 다시 한번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두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정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 땡깡 발언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놓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 뭐 견해가 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고 결국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첫 번째 질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조금 전에요. 예. 국민의당에 제가 좀 아는 사람이 한두 명 있거든요. 예. 좀 고위직에서. 예. 당내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들 오늘 의총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의총 분위기가 어떻고 어떻게 전망하느냐.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분 이름을 안 밝히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애칭자보다는 제 말은 믿을 겁니다. 예. 노동일 교수는 못 믿어도. 이야. 완전히 어디까 디스라고 하나 이런 거를. 웬 땡깡. 이거는 최신 정보입니다. 예. 봤더니 오늘 그러니까 주로 찬성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쪽의 의원들은 나와서 의총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을 시켜야 된다. 목소리가 많았답니다.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답니다. 입을 딱 다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반반. 그러니까 목소리 내는 분들은 방송이든 언론이든 내는 분들은 이번에는 적합하다. 예. 가기를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지만은 그런 분들도 절반 정도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 된다. 자신도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하기 어렵다. 딱 절반 정도의 분위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전에 이제 21일 날 본회의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그거 보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통과될 걸로 봅니다. 좀 전에 이제 그 국민의당과 친하신 박상민 교수께서 이렇게 국민의당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뭐 그거는 저는 뭐 이해합니다. 현재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뭐 격렬한 토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면 그 과정에서 이제 격렬한 찬반 토론이 있었을 텐데 뭐 그러지 않고 자유투표로 맡기겠는데 굳이 뭐하러 지금 뭐 의견을 밝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해가 되고 지난번에 그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 아마 곽 박사님이 안 계셨던 거죠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5인 사격이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그때 국민의당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한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헌재수장 후보자 특별한 결격 사유라든지 흠결이라든지 반대해온 적도 없고요. 단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동성애 뭐 처벌에 대해서 뭐 위헌결 판결 내렸다. 이렇게 잘못 알려졌거든요. 그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잘못하지 않은데 그래서 5인 사격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엔 당연히 국민의당 전체에 위기감이 지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때 우리가 결정권을 쥔 정당입니다 하고 아주 환호하는 그런 그걸 올렸다가 SNS에 올렸다가 즉시 내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호남에 가서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부결을 예상 못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호남에 굉장히 지금 그 정서를 거슬렀다 잘못했다는 그런 지금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물론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걸 또 이제 부결시키면 물론 국민의당 탓은 아니겠지요. 탓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표 구도로 보건대 태계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됐다면 또 그 화살이 국민의당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 문재인 정부의 목리를 부리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호남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호남 지지율은 뭐 말하기도 민망하죠.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 0%입니다. 그거는. 호남 지지율 국민의당에. 뭐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지금 호남을 무시한다면 모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부결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큰 문제 없이 통과시켰다면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를 이번에 진짜로 그야말로 자유투표를 해가지고 소신껏 하겠다 하지만 이번엔 그럴 수 없으니까 전체 분위기는 한상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조심스럽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당내 분위기를 좀 조심스럽게 조용히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당내 분위기. 당내 분위기. 그러니까 방금 이제 노동희 교수님은 이제 적합하다. 가결시키자라고 하는 쪽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 그게 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닌 쪽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아닌 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반적인 독주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당에 대한 태도는 협치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명분히 말하면 따로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걸 우리가 교정하지 않으면은 국민의당은 미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은 국회에서 표결 문제거든요. 다른 의원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표결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덕성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도덕성만 검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질이라든지 앞으로 대법원의 개혁 문제 또 대법원 내부의 단합이라든지 지휘 이를 총체해 봐야 된다. 그 대목은 의심의 여지가 든다. 특히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만큼은 안 된다. 나머지 정무적인 판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을 가는 건 당연하겠으나 그러나 이거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이건 옳지 않다. 심지어는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체를 다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달라요. 대법관은 전부 다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로보다 독립적인 인물이 될 텐데 이거는 독립?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당의 문제예요. 당내가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등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 제가 3당의 존재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 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 뭔가 우리 국민의당이 어떤 이 영양가 있는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추미애 대표라든지 청와대도 무시하는 건 아니냐.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지방선거 안철수 대표 체제 이거 없다. 하나만 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의총에서 침묵을 지킨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견이 별로 타당성이 없다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당내에서는 이번에는 가결이 아니라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는 사실을 당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뭐 찬반 의견이 있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도 그렇고 이제 조심스럽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국민의당 의원들의 인식이 이제 올바르냐?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대법원장을 부결시켰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타격이 될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법원장 없다고 해서 사법부가 큰일 나는 거 아니고요. 대통령도 호소를 하고 사법부에 대법원장 정상적으로 취임하시도록 해달라는 그건 저는 뭐 올바른 호소라고 보지만 대법원장이 하루 공석일 몇십 공석이라고 다른 사람을 지명한다고 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타격이 되느냐. 그래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과시되느냐. 그러려면 존재감은 우리가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우리가 부결시켰다 해야 됩니다. 근데 부결됐으면 우리가 부결시켰다 할 것 같습니까 또? 아니 우리는 아닌데요. 민주당의 표 단속을 잘못했는데 지난번 김수호 전 적장은 뭐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했다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못하고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이렇게 했다가 금방 내려버렸다니까요. 아차 싶었던 거죠, 이게. 오인 사기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법조계 쪽을 조금 아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기존의 대법원장 후보와는 많이 다르고 우려가 있다는 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법관 경력도 없고 또 이제 대법원장은 이제 사법행정의 총책임자인데 그렇죠. 재판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재판보다 역할보다 정무적인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사법부 개혁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이거 좀 전문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판사들이 왜 그렇게 자꾸 어떤 법원 행정처의 한마디에 줄 설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고법부장 승진이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면 차관급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떤 법원장도 나가고 대법관도 나가고 이런 쪽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승진입니다. 그게.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서는 판사는 어디까지나 판사일 뿐이다. 왜 그걸 승진제도를 두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판사들의 목을 매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 기존의 어떤 문법에 익숙한 대법원장이라면 그거 못합니다. 근데 기존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철저한 근본적 개혁을 할 수도 있다. 이래서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당연하지 않고요. 코드 글쎄 뭐 대법원장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행정부와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서 대통령을 행정부를 도와줄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떤 오늘 그 이용호 뭐 의장이 국민의당 정책의장이 그랬죠. 왜 여당 그 의원들은 당선 무용 하나도 안 하고 야당 의원들만 당선 무용했냐. 그러니까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럴까요? 그게 뭐 대통령하고 행정부하고 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까마귀 날 때 배 떨어지는 것처럼 우연하게 또 그래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로 뭐 도와줄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우려가 크게 현실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가 크게 근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요소는 이견은 방금 노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동의한다는 거죠.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만 있는 거 아니죠. 이 대통령과 코도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지금 다른 두 정당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국민의당은 절반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혁 문제. 개혁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개혁을 잘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한 대목이죠. 예. 잘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없겠다 안 되겠다. 예. 라고 하는 생각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밖에서 저는 자유투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뚜렷하게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아마 네. 당론을 정확하면서 오늘도 의총에서 권고적인 당론을 만들자라고 한다 안 된다 그래요. 예. 그 말도 그보다 따른 무슨 권고적인 당론이냐. 개인적으로 하자.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인준투표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거거든요. 도덕적 문제부터 다 전부 다 총체적으로 예. 심지어는 정치적인 위상까지도 예. 여야 관계까지도 예. 다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는 긍정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의견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소리를 전하는 것이고 네. 아마 지켜보시죠.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그러나 네. 이것이 옳고 옳지 않는 거는 네. 국회의원들의 판단의 몫이지 저는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당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 더더욱이 자유투표를 가고 있는 것은 네. 인준투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도 새로운 신기원을 만든다 그래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던져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지금 철회에 토론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의당은 저도 인준투표와 관련해서는 네.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한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국민의당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당이 네. 이렇게 당론 정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헌법기관이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개개의 다 헌법기관이다 얘기하는데 예. 그걸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해서 그렇게 뭐 따르도록 하는 거, 강요하는 거 그리고 안 따르면 무슨 뭐 공천에 불이익을 주고 하는 거 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전근대적인 얘기입니다. 예. 국회법상 원칙도 크로스보팅 자유투표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국민의당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당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게 노동일 교수님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입니다. 예. 예. 그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개혁적 성향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는 것이고요. 박상병 교수님은 지금 국민의당의 의총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것은 반반이 지금 나뉘어진 듯한 모습이 있다. 그렇지만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나름대로의 자율투표를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 주시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정치사에 이게 한 핵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지금 저런 모습들이요.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뭐 어느 정도 공고안도 만들지 말자 이런 정도까지 나왔으면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노동일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법원장 인준 앞두고 선거법 위반 위헌한 의원들 이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 쪽 의원들은 전부 다 무죄 판결이 이미 다 나버렸고요. 하지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직에 지명직으로 이번에 임명이 된 최명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아직까지 이 선고가 났지만 최고 결정하지 않았죠. 마지막 결정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게 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글쎄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예를 든 게 최명길 의원이었잖아요. 네, 예. 최명길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원래 민주당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1심 민주당 일대 200만 원 벌금 나왔는데 2심도 최근에 이제 국민의당 옮기고 나서 예. 똑같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뭡니까? 최명길 의원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하나 예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있었으면 예. 그 벌금 뭐 90만 원을 됐을까요? 판사가 국민의당으로 옮긴 최명길 의원을 괘씸해서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내용보다도 내용보다도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있는 거죠. 뭐 불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사법부 개혁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무슨 뭐 정권의 눈치를 보겠느냐? 아니 봐봤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지난 대법원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으며 지금 사법부에서 판사들까지도 판사회에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이따 얘기를 넣겠습니다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굉장한 상황이고 그 상황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또 전면적으로 그쪽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사법부의 어떤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야기를 하고 뭐 예스터데이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근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해서 동상이몽 시간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4부로 돌아와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동상이몽 듣고 계십니다.